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 사건으로 숨진 세 모녀는 전남 장흥에서 올라와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4살 박모 씨는 방학 중인 14살 중학생, 11살 초등학생 두 딸과 함께 전국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 모녀는 여행 닷새째인 지난 19일 서울장 여관 1층에 투숙해 잠들었는데 용의자 53살 유모 씨가 불을 지르면서 희생됐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느라 장흥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유 씨는 구속됐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채권단의 차입금 만기 연장으로 한숨 돌렸지만 노조 동의 등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역 경제에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어떤 길에 접어들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1조 3천억 원의 금호타이어 차입금 만기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채권단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로 하고 내린 조치입니다. 금호타이어의 회생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더 높다고 보고 숨통을 틔워준 셈입니다. 관건은 채권단이 만기 연장을 조건으로 다음 달 말까지 경영 정상화 약정서를 체결하자고 한 점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이 자리에서 자구 노력 방안과 함께 노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될 경우 또다시 부도위기 등 극단적인 국면을 맞을 수 있어 금호타이어 경영진은 조속한 노사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쟁이나 파업은 요구하고 실질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서 채권단에 충분하고도 합당한 수준의 자구 노력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조는 차입금의 만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만이 일방적인 희생을 치를 수는 없다며 오는 24일 서울 산업은행 앞에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상경투쟁에 나섭니다. 지난 2009년 워크아웃 과정에서 가혹한 구조조정을 겪은 만큼 또다시 경영 실패의 책임을 근로자가 짊어질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제적인 조건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저희들은 정대회를 열어서 더 큰 싸움과 대정부 투쟁, 채권단의 투쟁을 준비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월급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호타이어 문제가 경랑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처럼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자국의 회관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금호타이어 사측은 오늘 파업 철회를 노조에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채권단이 노사양 측에 합당한 수준의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의 양보로 어렵게 주어진 시간을 노사 갈등으로 허비한다면 지역 경제의 미래와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노조가 24일로 예정된 전면 파업을 철회하고 집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잇따르는 AI 공포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와 영암에서는 오리 사육 제한을 검토한다는 대책까지 나왔는데요. 사육 농가들은 결국 방역 대책 허점을 인정한 셈이라며 농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집중된 전남. 방역과 이동 제한에도 잡히지 않은 AI에 전라남도는 결국 동절기 나주와 영암에서 오리 사육을 전면 제한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방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오리를 키우지 않으면 보상액은 한 마리당 510원. 농민들로선 납득이 어려운 금액입니다. 차라리 오히려 그만하라고 쓰겠네. 다른 거 해본 게 진짜 속 편해요. 나 이거 진짜 한 30년 오래 하면서 증가치 힘들 데 없어요. 현재까지 전남 오리 농가 300여 곳 중 80여 개 농가가 이미 사육을 멈췄습니다. 농민들은 지자체가 방역 대책 실패 책임을 농가에 전부 떠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휴무제가 될 것 같으면 중앙정부가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차단 방역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그런 걸 내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급급하니까 그냥 쉬라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제대로 된 방역 등 AI 대책을 세워달라는 농심은 들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체 감염 우려가 부식되지 않았다며 백신 사용을 꺼리던 정부는 AI가 매년 끊이질 않자 최근 긴급 접종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한 발짝 선회했습니다. H5형 바이러스에 대한 5개 백신을 농축 상태로 비축해 손 쓸 수 없는 비상 상황이 오면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개발되는 이 백신은 5개 중 2개가 2월 말에서 3월 초 상용화되고 나머지 3개는 올 연말에나 준비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광주 전역에 PM2.5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오후 3시에 해제했습니다. PM2.5 주의보는 90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일 때 발령되는데 정오에 92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원은 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미세먼지는 여전하다며 노약자와 환자, 유아의 실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예고된 가운데 갈등을 중재해오던 관망파 호남 지역 의원들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권은희, 송기석, 주승용 의원 등은 통합 찬성파로 박지원, 장병환, 천정배, 최경환 의원 등은 통합 반대파로 나뉜 가운데 관망파로는 박주선, 김동철, 손금주, 이용조 의원 등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지역위원장이기도 한 이들 관망파의 거취는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입니다. 화정 2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재판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입니다. 주민들은 화정 2구역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처분과 사업 시행자 지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광주 서구청과 LH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 2016년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주민동의서가 대필되거나 조작돼 사업자 지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서구청 등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으며 항소심 선고는 오는 2월 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자치구등과 함께 보수반을 편성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작업한 결과 광주시 내 1,188곳의 포트홀에 대한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포트홀도 있을 것이라며 광주시청 120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면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